78세의 할머니가 38세 젊은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죠. 모두가 부러워한 이 사랑.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자입니다. 올해 78살이에요. 살아온 세월만큼 주름도 많이 생겼죠. 하지만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일어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은 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처음엔 저도 믿기 힘들었으니까요. 78살의 할머니가 38살 남자와 함께 살게 된다니.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죠. 정자야, 정신이 나갔니? 사기당할까 걱정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5년 전 50년을 함께한 제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어요. 성기철 제 남편 이름이었죠. 우리 둘 다 20살 때 만나서 평생을 함께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정자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괜찮을 거야.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후로 제 삶은 색이 없어졌죠. 매일이 똑같았어요. 라디오를 듣고 창밖을 바라보고 가끔 동네 마트에 가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이 넓은 아파트에 혼자 있으니 너무 적막했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딸은 미국에, 아들은 부산에. 명절이나 생일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전화는 자주 했지만 목소리와 실제 사람의 온기는 다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봉사단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자 어르신, 저희는 함께 사는 세상 봉사단체입니다. 저희 청년 자원봉사자가 방문해서 말동무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드리는데 어르신 댁에도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누군가를 만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정리되지 않은 집안, 정리되지 않은 마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래요, 와도 좋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제 집에 온 사람이 바로 승우였어요. 김승우 38살의 청년이었죠. 검은 머리에 키가 크고 단정한 얼굴. 우리 아들보다도 어려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김승우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무려 40살 차이가 나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몰랐거든요. 게다가 제 귀가 잘 안 들려서 그의 말을 몇 번이나 되물었죠. 어르신,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뭐라고? 이 늙은이 귀가 잘 안 들려. 좀 크게 말해 줄래?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냐고요. 아, 음식? 난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해.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일주일에 2번은 꼭 해먹었지. 승우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날 그는 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장도 받아주고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함께 들었죠. 전국 노래자랑이 나오는데 승우가 같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미소 지으며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2번 오기로 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3번, 4번.
그리고 거의 매일 오게 됐어요.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게 됐어요. 어르신, 제가 내일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야근이 있어서. 그래? 괜찮아. 바쁜데 자주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꼭 올게요. 약속해요. 제가 승우를 기다리게 되고 승우도 제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직장에서 있었던 일, 어릴 때 이야기, 꿈꾸는 미래. 그는 제 손자뻘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오랜 친구 같았어요. 엄마, 그 봉사자 청년이 계속 오는 거예요? 좀 그만 오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엄마. 요즘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뉴스에도 나오던데. 승우는 그런 애가 아니야. 엄마가 잘 알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젊은 남자가 뭘 원하는 거냐, 조심해라,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많았죠. 하지만 전 느꼈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걸.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게 됐어요. 심장이 잠시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에 그런 일은 흔한 일이지만 걱정되는 건 승우였어요. 그 아이가 이제 오지 않을까봐. 정자님, 괜찮으세요? 제가 소식 듣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승우야, 왔구나.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 눈앞에는 밤을 새워 곁을 지킨 승우가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왜? 내가 여기 있니? 할머니가 아니라 정자님이니까요. 전 그냥 가버리실까봐 무서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일어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호수의 얼음이 녹는 것 같았죠. 승우는 나흘 동안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에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퇴원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나이에 언제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게 무서워졌어요. 승우야, 이 늙은이와 함께 살 용기가 있니? 정자님, 그게 무슨... 내가 혼자 있는 게 이제 무서워. 그리고 내가 있으면 좋겠어. 물론 내 인생이 있으니 부담 갖지 마. 제가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한 일이죠. 제가 사실 요즘 월세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죠.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고 자식들은 한동안 전화도 안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승우는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에는 제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요. 정자님,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준비한 기획안이 통과됐대요. 정말? 우리 승우가 최고구나. 오늘 저녁은 특별히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줄게. 매일 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고 저는 매일 아침 그 손을 보며 웃었어요.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죠. 정자야, 솔직히 말해봐. 그 젊은 남자가 뭘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갑자기 노인 내랑 살겠다는 게 수상하잖아. 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올 줄 몰랐어요. 그 봄은 내 손을 잡아준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승우의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그의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켜졌거든요. 거기엔 믿을 수 없는 문자 한 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살면 집도 차도 얻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설마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승우의 웃음, 그가 해준 말들, 손을 잡아주던 순간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 척 행동했죠. 승우가 저를 속였다면 그에게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주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오랜 친구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박종현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죠.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정자 씨, 그런 일이 정말 확실한가요? 네,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 집과 재산을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유언장을 준비하고 싶어요. 그리고 승우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제 재산이 승우가 아닌 사회복지재단으로 가게 해놓았죠. 하지만 승우 앞에서는 여전히 순진한 척했어요. 승우야, 나 죽으면 집이랑 돈 다 내 거야. 걱정하지 마. 정자님, 갑자기 그런 말씀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그 말을 듣고 승우는 기뻐하며 더 다정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죠. 모든 재산이 이미 그에게 갈 수 없는 구조로 정리됐다는 걸. 제가 배우가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인생이란 끝까지 가봐야 알게 되는 법이에요. 승우야, 가슴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자. 정자님, 바로 구급차 부를게요. 저는 일부러 아픈 척 연기하며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들도 속였죠. 원인을 모르겠다면서요. 제가 연기하는 동안 승우의 행동은 점점 더 분주해져 갔어요. 응, 이제 곧이야. 의사가 그러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준비 다 해놨지? 집은 바로 팔아치우고. 그의 전화 통화를 엿듣고 나니 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느낀 따뜻함은 모두 연극이었던 거죠. 제 변호사 친구가 와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죠. 제 재산은 이미 사회복지재단으로 기부되었고 집은 고아원으로 기증되었어요. 승우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죠. 그날 밤 저는 연기의 마지막을 준비했어요. 숨이 가빠지는 척, 손이 떨리는 척. 승우는 당황해서 간호사를 불렀죠. 상태가 위급합니다. 가족들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승우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슬픔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죠. 그 순간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정자님,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승우야, 서랍에 내 유언장이 있어. 봉투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제 유언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담긴 증거물이었죠. 이게 무슨 놀랐니, 승우야? 내가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지? 정자님, 무슨 일이? 내가 원한 건 내 집과 돈이었지. 난 사랑을 원했어. 넌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지만 욕심 때문에 다 잃었구나. 너의 모든 계획, 모든 거짓말 다 알고 있었어. 라고 말했죠. 경찰이 들어왔을 때 승우의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김승우 씨 노인 사기 및 재산 갈취 시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이건 오해예요. 정자님, 제발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게 뭐가 있니? 너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 정자님, 맞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정자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진심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승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승우야, 내가 나에게 한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았어. 내 마음에 진심이 있었다면 왜 계속 거짓말을 했니? 두려웠어요. 처음엔 단순한 계획이었는데 정자님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승우는 경찰과 함께 떠났어요. 제 심장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제 복수는 성공했지만 승우의 마지막 말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았어요. 혹시 오늘의 사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제 복수는 성공했지만 승우의 마지막 말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았어요. 혹시 진심이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다시 혼자가 된 집은 전보다 더 적막했어요. 남편이 떠났을 때도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승우의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그의 냄새. 모든 게 집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몇 주 후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승우가 구치소에서 보낸 거였죠. 정자님, 제가 지은 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처음엔 이기적인 목적으로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정자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믿어달라고 할 자격은 없지만 제 마음만은 진실이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용서했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실수는 그렇지 않죠. 3달 후 저는 결국 승우를 만나러 갔어요. 왜 갔는지 저도 몰라요. 어쩌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자님, 오실 줄 몰랐어요. 나도 올 줄 몰랐어.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말로. 언제부터 내 마음이 바뀐 거니? 정자님이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정자님을 잃는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게 단순히 계획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죠.
그의 눈을 바라봤을 때 처음으로 거짓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후였죠. 승우야, 내가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 우리 둘 다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이제 저는 제 재산을 기부한 복지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매주 다른 노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죠. 그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고 조심하라고 경고도 하고요. 윤정자 할머니의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어요. 덕분에 노인 사기 피해 예방 교육도 더 활발해졌고요.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저처럼 외로운 마음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제 집 앞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자님. 출소했습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반가움까지 느껴졌죠. 들어와. 먼저 정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진심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처음에는 계획이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정자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승우야, 난 내가 한 행동을 용서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내 마음이 변했다면 그건 내 마음의 문제야.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구나. 네, 이해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봉사활동으로 정자님께 갚아나가고 싶어요. 직접 정자님께가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방식으로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을 믿고 싶었거든요. 승우는 제 제안대로 복지재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죠. 젊은이 덕분에 내 인생이 더 밝아졌어.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 인생도 달라졌으니까요. 가끔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처음처럼 가까워지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정자님, 제가 정말 후회하는 건 처음부터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승우야, 인생은 만약에 라는 말로 되돌릴 수 없어.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는 거지. 제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실한 마음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쌓은 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재산을 기부한 복지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매주 다른 노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죠. 그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고 조심하라고 경고도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의 중요성도 알려줍니다. 제 자식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들도 제가 다시 활기를 찾은 것을 보고 기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봉사활동이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행복하단다. 승우는 복지재단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사기 예방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어쩌면 저에게도 용서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자님, 제가 1년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결국 제 인생을 바꿔놓았네요.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지. 넌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전처럼 함께 살진 않지만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로 남게 되었죠.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정자님, 80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소원이 뭐예요? 비밀이지.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가 전해졌으면 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만 경험은 값진 보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려 할 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보세요. 진실한 마음은 결코 숨길 수 없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쓰기 위해. 오늘도 저는 펜을 듭니다. 오늘도 나는 배웠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된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늘날 저희는 세대 간 이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죠. 저와 승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어요. 잘못된 시작도 올바른 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배신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삶을 대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이 때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